어느 호텔의 한 기자회견장에 수많은 팬들과 기자들이 웅성거린다. 강민준 씨, 73세 할머니 팬과의 관계가 정확히 뭡니까? 저는 이분을 사랑합니다. 팬들과 기자들이 웅성거린다. 사랑이요? 연예인이 할머니를요? 네, 이분은 제게. 민준아, 그만해. 나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 할머니를 사랑하는 게 왜요? 잘못인가요? 73세 할머니 팬의 정체는 5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5년 봄, 대구 콘서트홀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28세 트롯 신성 강민준의 전국 팬미팅 투어 대구 편이었다.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은 이미 1시간 전부터 2,030 여성 팬들로 빼곡히 채워졌다. 형광봉을 흔드는 손, 환호성, 그리고 민준 오빠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공연 시작 전부터 건물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맨 앞줄 VIP석 한가운데 그 열광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가 하나 있었다. 73세 박순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연보라색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곱게 화장을 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직접 수놓은 듯한 핸드타올이 들려 있었다. 민준이 최고라는 글씨가 알록달록한 실로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주변 젊은 팬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곧 비웃음으로 변했다. 옆자리 20대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어머, 저 할머니 뭐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다른 팬이 키득거렸다. VIP석까지 끊고 왔네. 돈이 남아도나. 누군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오빠 할머니 뻘인데 좀 웃기지 않아요?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그 모든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 아니 들으려 하지 않는 듯 가만히 무대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엔 이미 촉촉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공연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드디어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강민준이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등장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대표곡 그리운 얼굴을 부르기 시작했다. 깊고 애절한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에 든 타올로 눈물을 닦으며 민준의 노래에 맞춰 작게 따라 불렀다. 그 모습을 본 한 팬이 핸드폰을 꺼내 몰래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할머니 팬 덜덜덜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SNS에 올라갈 영상이었다. 2부 순서 팬들과의 소통 시간이 시작됐다. 민준이 무대 위를 걸으며 관객석을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맨 앞줄에 멈췄다. 한복 입은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익숙한 느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이 걸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앞줄에 한복 입으신 어르신. 조명이 순자 할머니를 비췄다. 관객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봤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순자는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다. 어르신, 혹시 저를 보러 오신 건가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민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부산에서요? 감사합니다. 제 노래 좋아해 주시나요?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네, 정말 좋아합니다. 선생님 목소리는 천사 같아요.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선생님, 천사 같아요.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었다. 아주 오래전 까마득한 기억 속에서 관객 중 일부가 박수를 쳤지만 여전히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도 들렸다. 민주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 순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관객들이 놀라 숨을 죽였다. 어르신, 오늘 특별히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순자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민준이 어머나를 부르기 시작했다. 순자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주변 관객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다. 노래가 끝나고 민준이 일어섰다. 순자가 작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민준아. 민준의 눈이 커졌다. 분명히 민준아라고 했다. 존댓말도 아니고 민준 씨도 아닌 민준아. 하지만 공연은 계속되어야 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무대로 돌아갔다. 공연이 끝난 후 대기실로 돌아온 민준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매니저 최수진이 들어왔다. 민준아, 괜찮아? 아까 할머니한테 좀 과했던 거 아냐? 수진 누나. 아까 그 어르신. 응, 그분 때문에 벌써 SNS 난리야 좀 봐. 수진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실시간 트렌드에 해시태그 강민준 할머니 팬이 올라 있었다.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관종 할머니 키읔키읔키읔. 민준이 착한 척 쇼 시작했네. 저 할머니 누구야? 뭔가 수상한데. 그래도 감동적이긴 했음 유유. 민준이 한숨을 쉬려는 순간 스태프가 문을 두드렸다. 민준 씨, 아까 그 어르신이 이거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작고 낡은 편지 봉투였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글씨체는 떨리고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스러웠다. 민준아, 나 기억나니? 고아원에서 노래 가르쳐준 순자 이모야. 20년 만이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가수가 될 줄 알았어. 이모는 정말 자랑스럽단다. 오늘 못 봤으면 평생 후회할 뻔했어. 내일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순자 이모가. 민준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수진이 주워서 읽었다. 고아원? 민준아, 이게 무슨...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전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다. 고아원 음악실, 매주 토요일, 그리고 그 따뜻한 목소리. 민준아, 너는 목소리가 천사 같구나. 다음 날 오후 2시, 대구의 한 조용한 찻집. 민준은 30분 일찍 도착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렸다. 테이블 위에 물컵을 3번이나 쏟을 뻔했다. 20년 만에 만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순자 할머니가 들어왔다. 어제의 화려한 한복이 아닌 낡은 회색 점퍼와 편한 바지 차림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민준아.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이모님.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다. 눈물이 먼저 흘렀다. 순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민준이 그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민준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자리에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건 민준이었다. 이모님, 정말 순자 이모 맞으세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아. 내가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네. 이모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목소리도 눈빛도. 순자가 쓸쓸히 웃었다. 늙었지.
73살이나 먹었는걸. 아니에요.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따뜻한 이모님이세요. 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모님, 왜 그때 떠나신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편지 한 장도 없이. 순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입에서 긴 한숨이 나왔다. 민준아, 이모가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겠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은 그냥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온다고만 하셨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2005년 여름 그녀는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느꼈다.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였다. 의사는 6개월을 못 넘길 거라고 했다. 수술도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을 거라는 판정이었다. 순자는 그때 결심했다. 민준을 다시 만나지 않기로. 어차피 죽을 몸 10살 아이에게 이별의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고아원에 거짓말을 했다.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더 이상 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한 대학병원의 임상실험에 참여하게 됐고 새로운 항암제가 효과를 보였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다. 순자는 살아남았다. 그런데 왜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민준아, 치료 과정에서 이모가 가진 모든 걸 잃었어. 집도 팔았고 빚도 엄청 생겼어. 한때는 길거리에서 잘 뻔도 했단다.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저한테 연락이라도 하셨어야죠. 넌 그때 고아원에서 열심히 노래 배우고 있었잖니. 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민준이가 합창단 대표가 됐다고, 음악 선생님이 재능이 뛰어나다고 칭찬한다고. 순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모는 내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아무것도 없는 이모가 무슨 얼굴로 너를 만나겠니? 이모님,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어. 내가 13살 때 부산시청 합창대회 나갔을 때도 갔었어. 맨 뒤 구석에 서서 내 노래를 들었지.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때도 오셨어요? 그럼 내가 1등 했을 때 이모가 제일 많이 울었을걸. 그리고 17살 때 오디션 프로그램 나갔을 때도 봤어. TV로 봤는데 너무 떨려서 손을 부여잡고 봤단다. 순자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22살 때 데뷔 쇼케이스도 갔었어. 그때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못 참겠더라. 너무 보고 싶어서. 이모님, 그렇게 계속 지켜봐 주셨어요? 그럼 내 모든 공연을 다 찾아봤어. 티켓 살 돈이 없을 땐 공연장 밖에서라도 서 있었지.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를 껴안았다. 찻집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이모님, 미안해요. 제가 이모님을 못 찾아서. 아니야, 민준아. 이모가 미안하지.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 20년간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졌다. 조금 진정된 후 순자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민준아, 이거 봐. 수첩을 펼치자 신문 스크랩과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민준의 오디션 프로그램 기사, 데뷔 기사, 음반 발매 기사, 1위 기사,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이모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이모가 가르친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가수가 됐다는 게. 민준이 수첩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었다. 고아원 음악실에서 찍은 사진. 순자 이모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10살 민준. 이 사진.
어떻게 갖고 계세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주셨어. 이모가 떠날 때 특별히 복사해서 주셨지. 민주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사진 속 자신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부모에게 버려진 슬픔을 잠시 잊고 노래를 부르며 행복해하는 얼굴이었다. 이모님, 저 사실은요. 응? 이모님이 떠나신 후에 전 다시 말을 잃어버렸어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6개월 동안 한마디도 못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걱정하셔서 상담도 받고 병원도 갔는데 심리적 충격 때문이라고 했어요. 민준아. 그런데 어느 날 이모님이 가르쳐준 노래를 흥얼거리게 됐어요. 목포의 눈물이었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순자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모님. 감사해요. 이모님이 준 노래가 절 다시 살려줬어요. 그래서 전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이모님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큰 눈물이었다. 순자 할머니와의 재회 이후 민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스케줄이 끝나면 부산으로 달려가 순자를 만났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20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는 행복했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곱게 보지 않았다. 누군가 민준과 순자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강민준, 할머니와 데이트? 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사진은 순식간에 퍼졌고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댓글창은 난리가 났다. 저 할머니 정체가 뭐야?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님? 민준이 이미지 추락 유유. 할머니랑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좀 이상한데. 관심종 할머니 인정? 악플은 점점 심해졌다. 심지어 순자의 신상을 털어내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순자가 사는 반지하 집 사진이 올라왔고 부산 동거주, 무직,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정보까지 공개됐다. 역시 돈 노린 거네 키읔키읔키읔. 가난한 할머니가 연예인한테 빌붙은 거임. 민준이 순진해서 당하는 것 같은데. 민준의 공식 팬카페도 양분됐다. 순자를 옹호하는 팬들과 비난하는 팬들이 매일 싸웠다. 게시판은 전쟁터가 됐다. 결국 수백 명의 팬들이 팬카페를 탈퇴했다. 소속사 회의실. 이진혁 대표가 책상을 3개 내리쳤다. 강민준, 이게 대체 뭐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나 해? 민준은 조용히 서 있었다. 광고 계약 3건 취소됐어. 방송 출연도 2개 보류됐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매니저 수진이 태블릿을 민준에게 보여줬다. 민준아, 좀 봐. 기사 댓글들. 화면에는 각종 기사들이 떠 있었다. 강민준 측. 할머니는 고아원 시절 은인 해명. 네티즌들 믿기지 않아. 강민준 인기 급락. 팬클럽 대량 탈퇴 사태. 강민준 마이너스 할머니 열애설. 진실은?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대표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했어, 안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지가 문제라고. 이미지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은혜를 갚는 게 이미지에 나쁜 겁니까? 이진혁이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나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 바닥이 어떤지 너도 알잖아. 대중의 시선이 전부야. 전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타이밍도 상관없습니다. 민준이 소리쳤다.
순자 이모님은 제가 버려진 고아였을 때 유일하게 저를 사랑해준 분이에요. 저한테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꿈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 없었으면 지금의 강민준도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진혁이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아, 대표님, 죄송하지만 전 이모님을 계속 만날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요. 너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 내 커리어가 걸린 문제야. 알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민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다. 수진이 따라 나왔다. 민준아, 잠깐만. 누나, 저 결정했어요. 뭘? 내일 기자회견 하고 싶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쳤어? 지금 기자회견하면 더 난리나. 괜찮아요. 전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순자 이모님이 누구인지, 제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민준의 눈빛은 확고했다. 다음 날 서울 프레스센터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민준이 단상에 섰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민준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다. 할머니 팬과의 정확한 관계가 뭡니까? 열애설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소속사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까? 민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이 준비한 원고를 꺼냈다. 하지만 읽지 않았다. 대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다. 저는 8살 때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였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다.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충격으로 1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다. 그때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고아원에 오셔서 저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모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목소리가 천사 같아. 꼭 가수가 되어야 해. 그 말 덕분에 저는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다. 그런데 왜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까? 이모님이 중병을 앓으셨습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 없이 떠나셨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나왔다. 이모님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셨고 20년 동안 멀리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닦았다. 이모님은 제 모든 공연을 찾아오셨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공연장 밖에서라도 서 계셨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회견장이 숙연해졌다. 그래서 저는 이모님을 사랑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사랑이요? 73세 할머니를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족처럼 사랑합니다. 제게 순자 이모님은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저에게 꿈을 주신 분입니다.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다. 순자 할머니가 들어왔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돌렸다. 순자는 평범한 옷차림에 화장도 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민준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그만해.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민준이 단상에서 내려와 순자에게 다가갔다. 이모님, 제 인생은 이미 이모님 덕분에 시작됐어요. 민준아, 이제 제가 이모님을 지킬 차례예요. 이모님 인생을 책임질게요. 민준이 순자를 껴안았다. 플래시가 폭발적으로 터졌다. 그 순간 회견장에 있던 몇몇 기자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악플보다 응원 댓글이 늘어났다. 감동적이다. 진정한 효자. 아름다운 인형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쇼 아니냐, 이미지 세탁용 아니냐는 목소리도 남아 있었다.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스케줄이 끝나면 부산으로 달려가 순자를 만났다. 어느 주말, 민준이 순자의 집을 방문했다. 반지하 작은 방. 낡은 가구들이 빼곡했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모님, 제가 이사 좀 도와드릴게요. 더 좋은 곳으로.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준아. 이모는 여기가 편해. 오래 살았던 곳이라. 하지만 여긴 너무 습하고. 괜찮아. 이모는 이 정도면 충분해. 민준이 방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액자들을 발견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모습. 관객들이 가득한 극장. 이모님, 이 사진이. 민준이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자세히 봤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순자였다. 젊은 시절의 순자였다. 이모님, 이게. 순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나야. 50년 전. 민준의 눈이 커졌다. 이모님이 가수였어요?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준을 안치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1970년대 박순자는 트롯의 여왕이라 불렸다. 20살에 데뷔해서 전국을 누볐다. 그녀의 노래는 라디오에서 매일 흘러나왔고 음반은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어디를 가든 공연장은 만석이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이었어. 무대 위에 서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지.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서울 공연장에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재벌가 2세, 이진혁이었다. 그는 순자의 노래에 반했다고 했다. 매 공연마다 찾아왔고 꽃다발을 보냈고 결국 순자에게 고백했다. 처음엔 거절했어. 나는 가수고 그는 재벌 2세. 신분이 달랐으니까. 하지만 진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1년 동안 순자를 따라다녔고 결국 순자의 마음을 얻었다.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무대 위에서도 무대 아래에서도. 1년 후 순자는 임신했다. 진혁은 기뻐하며 결혼하자고 했다. 하지만 진혁의 부모가 알게 됐다. 재벌가 어른들은 가수와의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었다. 진혁의 아버지가 직접 순자를 찾아왔다. 이 돈 받고 사라져. 아이도 지워. 순자는 거절했다. 돈을 뿌리며 소리쳤다. 저는 진혁 씨를 사랑합니다. 아이를 낳을 겁니다. 하지만 협박은 계속됐다. 순자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파기시켰고 방송국 출연을 막았고 순자의 경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때 나는 선택해야 했어. 진혁을 택하면 진혁의 인생도 끝이야. 재산도 못 받고 회사에서도 쫓겨나. 아이까지 있는데. 순자는 결국 혼자 떠났다. 진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임신한 몸으로 부산으로 내려왔다. 1975년 겨울에 아이를 낳았어. 아들이었어.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혼자서는 키울 수 없었어.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어. 순자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어느 고아원이었어요? 순자가 민준을 바라봤다. 부산 고아원.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고아원은
자신이 자란 곳이었다. 이모님, 그럼 혹시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 그 안에는 낡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순자가 그 중 하나를 꺼냈다. 출생증명서였다. 이름 이민준. 생년월일 1997년 2월 14일. 출생지 부산광역시. 어머니 박순자. 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이름 강민준, 본명 이민준. 생년월일 1997년 2월 14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민준아, 넌. 민준도 눈물을 흘렸다. 이모님, 아니, 어머니, 민준아. 순자가 민준을 껴안았다. 28년 만에 다시 안는 아들이었다. 민준도 순자를 꽉 안았다. 평생 찾던 어머니였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려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절 버린 게 아니에요. 민준아, 어머니는 절 살리신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절 낳아주시고 안전한 곳에 맡기신 거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28년간의 그리움, 죄책감, 외로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조금 진정된 후 민준이 물었다. 그런데 어머니, 왜 20년 전에 고아원에 오셨을 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너는 10살밖에 안 됐잖니. 갑자기 나는 내 엄마야라고 하면 너무 충격받을까봐. 순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솔직히 부끄러웠어. 나는 너를 버린 엄마야. 무슨 얼굴로 엄마라고 하겠니? 어머니. 그래서 그냥 봉사자로 있으려고 했어. 내 곁에서 노래라도 가르쳐 주면서.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한테만 특별히 노래를 가르쳐 주셨는지, 왜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는지. 민준아, 어머니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모자는 다시 한번 껴안았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민준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순자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더 이상 순자를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아버지는 누구일까? 순자는 이진혁이라는 이름을 말했다. 재벌가 2세. 50년 전 순자와 사랑했던 남자. 민주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진혁?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자신의 소속사 대표 이름도 이진혁이었다. 나이도 75세. 50년 전이라면 25세. 딱 맞아떨어졌다. 설마. 민주는 당장 소속사로 달려갔다. 대표실 문을 벌컥 열었다. 이진혁 대표가 놀라 일어섰다. 민준아, 왜 이래? 노크도 안 하고. 대표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표님 본명이 뭡니까? 뭐? 갑자기 왜? 대답해 주세요. 이진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진혁이야. 왜 그래? 이진혁? 1950년생. 맞습니까? 이진혁의 얼굴이 굳었다. 너, 어떻게? 민준이 순자의 사진을 꺼냈다. 50년 전 젊은 시절, 무대에서 노래하는 순자의 사진. 이 사람 아세요? 이진혁의 손이 떨렸다. 그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건 어디서? 박순자, 아시죠? 이진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자,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어? 대표님이 50년 전에 사랑했던 여자죠?
임신시키고 버린 여자. 뭐라고? 버리다니. 나는 순자를 버린 적 없어. 이진혁이 소리쳤다. 아버지가 강제로 떼어놓은 거야. 나는 순자를 찾으려고 미친 듯이 헤맸어. 민준이 한 발짝 다가갔다. 그럼 왜 못 찾으셨습니까? 순자가 사라졌어. 흔적도 없이. 나는 10년 동안 찾았어. 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을 뒤졌어. 하지만 못 찾았어. 이진혁이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순자와 이진혁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진 한 장만 남았어. 50년 동안 매일 이 사진을 봤어. 민준이 출생증명서를 내밀었다. 그럼 이것도 아시겠네요. 이진혁이 서류를 받아봤다. 어머니 박순자, 아버지 이진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저는 박순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표님의 아들일 겁니다. 이진혁이 충격받은 얼굴로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아, 너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상담실. 민준, 순자, 이진혁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강민준 씨와 이진혁 씨의 혈연관계 확률 99.98%입니다. 부자관계가 확실합니다. 순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진혁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다.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이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내 아들이었어. 아버지. 이진혁이 민준에게 다가가 껴안았다. 28년 만에 만난 아들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이진혁이 순자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순자야. 50년 만이구나. 순자도 눈물을 흘렸다. 진혁 씨. 이진혁이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우리 아들도 지키지 못했어. 진혁 씨. 나는 50년 동안 너를 찾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했어. 순자에게 협박했다고, 돈을 줬다고. 순자가 놀랐다. 알았어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찾았어. 부산 고아원들을 다 뒤졌어. 1997년에 맡겨진 남자아이를 모두 조사했어. 하지만 이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름이 달랐어. 아이 이름이 이민준인 줄 알았는데 강민준으로 바뀌어 있었어. 성까지 바뀌어서 못 찾았어. 민준이 설명했다. 고아원에서 13살 때 성을 바꿔줬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이진혁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무능했어. 내 아들을 바로 옆에서 3년 동안 보면서도 몰랐어. 순자가 이진혁의 손을 잡았다. 진혁 씨, 이제 우린 다시 만났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민준이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았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이 됐어요. 세 사람이 껴안고 울었다. 50년 만에 찾은 사랑, 28년 만에 만난 가족. 2주 후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준, 순자, 이진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그들을 향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저는 지난번 회견에서 박순자 어르신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했다.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민준이 순자를 바라봤다. 이분은 제 친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그리고 옆에 계신 이진혁 대표님은 민준이 이진혁을 바라봤다. 제 친아버지이십니다.
회견장이 폭발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기자들이 동시에 질문을 쏟아냈다. 이진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50년 전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한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들을 찾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진혁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박순자, 50년 늦었지만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진혁이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다.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자들이 환호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준이 두 사람을 껴안았다. 3개월 후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민준의 특별 콘서트가 열렸다. 1만 5천 명의 관객이 모였다. 무대 위에 민준이 섰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께 제 가족을 소개합니다. 무대 옆에서 순자와 이진혁이 걸어 나왔다. 순자는 아름다운 한복을, 이진혁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제 어머니 박순자, 그리고 제 아버지 이진혁입니다. 환호성이 터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50년 전에 부르셨던 노래입니다.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함께 부르실 수 있으세요? 순자가 놀랐다. 나는 50년 동안 안 불러서. 괜찮아요, 어머니. 저랑 같이요. 민준과 순자가 함께 목포의 눈물을 불렀다. 순자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깊고 애절했다. 민준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관객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노래가 끝나고 이진혁이 무대 중앙으로 나왔다. 그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박순자 1만 5천 명 앞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러겠습니다. 관객들이 환호했다. 민준이 두 사람을 껴안았다.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며 자막이 나타났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가족은 언제나 다시 만난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28년 만에 만난 가족.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찾지 못한 인연이, 아직 전하지 못한 감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민주는 73세 할머니 팬에게서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순자는 28세 가수 팬에게서 버렸다고 자책했던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진혁은 50년을 기다려 사랑했던 여인과 몰랐던 아들을 만났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비웃었지만 그들은 진실로 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언제나 다시 만납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혹시 당신이 평생 찾던 인연은 아닐까요? 오늘, 지금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